인생이 잘 안 풀렸어. 운이 없었지. 왜 성공한 사람은 운 덕분이라 얘기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운 때문이라 말할까? 인생에 있어 성공이란 것이 단순히 자신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연 성공한 사람들만 그 운을 만난 것일까?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기회는 찾아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운을 하나도 만나지 못한 걸까? 아니면 오긴 왔는데 그 운을 놓친 걸까? 만약 누구에게나 있다는 한 번의 운이 나를 찾아온다면 그 운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도윤 작가님이 쓰신 럭키라는 책인데요.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1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인물들을 인터뷰해왔습니다. 이 책에는 작가님이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깨달은 운을 만드는 방법을 총 7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는데요. 과연 운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책을 통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운의 비밀을 함께 알아가 보시죠. (1장) 사람. 모든 기회는 사람에게서 온다. 당신 옆에 누가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할까? 3인행 필류아사라는 말이 있다.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인데 3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으로 받들 만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제법 알려진 말이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인데 몇 가지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중국에도 우연한 만남을 통해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된 사람이 있다. 영어 강사이자 관광 가이드였던 마위는 만리장성 투어 중 야후 창업자 제리양을 가이드하게 됐고 그 만남에서 자극을 받아 시가총액만 700조 이상인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를 세웠다. 국내에도 이런 사례는 많다.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를 만든 네이버 이혜진 대표와 다음 이재용 대표도 유년 시절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또 이혜진 대표와 넥슨 김정주 대표는 카이스트 석사 시절 기숙사 룸메이트였다. 심지어 이혜진 대표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삼성 SDS 입사 동기로 같은 곳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3위가 네이버, 4위가 카카오인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되는가?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어머니는 친구를 가려서 만나라는 말을 참 많이 했다. 40년의 인생을 살아보니 그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 주변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나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될 사람까지 둘 순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곁에 둬야 하지 않을까?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좋은 운과 나쁜 운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게 주고 있을 테니 말이다. 2장. 관찰. 파도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가? 운이 들어오는 경로는 4가지뿐. 운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걸까? 이번 책을 집필하면서 알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 경로가 4개밖에 없었다. 모두 살면서 이 4가지 경로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더 좋은 운이 들어오게 할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유전적 선천적 요인이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은 분명 자기 복이다. 특히 신체적인 능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분야에서 이런 경향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는
당대의 경쟁자들이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실력을 과시하며 100m 9.58초라는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냈다. 그의 기록이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게으른 천재로 불리기 때문이다. 몸에 달라붙는 느낌이 찝찝하다고 공기저항을 줄여주는 최신 소재의 경기복을 입지도 않고 평소 식단 관리도 특별히 하지 않는다. 경기 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맥너겟을 먹고 뛰어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다. 우사인 볼트의 성과를 논할 때 과연 타고난 재능을 빼놓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시대적 환경적 요인이다. 시대가 시간적인 개념이면 환경은 공간적인 개념이다. 재능 있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뜨는 걸까? 재능을 타고난 연예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시대와 맞지 않으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따라 성공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관람한 서칭 포 슈가맨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로드리게스는 미국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은퇴한 가수인데 남아공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밥 딜런의 버금가는 슈퍼스타가 되어 있었다. 그에게 맞는 공간적 운은 남아공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대적 환경적 요인에는 유전적 요인과 다르게 우리의 노력이 개입할 여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 그건 바로 시대를 읽는 눈이다. 현대사회에서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압축적이다. 업종을 막론하고 그 안의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사양산업처럼 보이는 출판업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빠르게 전략을 수정한 출판사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자체 채널을 갖거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저자와 새로운 독자를 확보해 나간다. 반대로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예전처럼 서점 영업이나 신문 광고 등에만 목매는 출판사는 점차 경쟁에서 뒤처진다. 시대를 잘 만났다는 말은 어쩌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시대를 잘 읽었다는 말로 대체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관계적 요인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나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기회를 얻기도 한다.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을 만난 것처럼 가수 B가 제작자 박진영을 만난 것처럼 성공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앞으로의 길을 이끌어준 사람이 있다. 내게 실력이 있다고 적절한 시기에 그런 사람을 딱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사람과의 만남에도 운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개인적 요인이다. 이건 나 자신의 노력을 말한다.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사실 이 개인적 요인이 없으면 나머지 요인이 차고 넘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다른 외부적 요인이 더해져서 성공의 운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 요인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는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딱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바로 행동이다. 운을 잡으려면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의 활용 정점은 행동이다. 준비만 하느라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자에게 세상은 운을 허락하지 않는다. 처음엔 손이 시려워도 계속 내 손으로 눈을 뭉쳐야 하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내 손을 떠나 눈 위에 굴리기만 해도 눈덩이가 계속 더 커진다. 운은 절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춥고 시린 계절을 버텨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시대가 제때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시대와 사람, 내 노력이 만났을 때 거대한 눈덩이처럼 저절로 불어나 있는 나의 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걸
운이 좋다고 표현한다. 3장. 속도. 운의 마찰력을 줄이는 기술. 우리가 운칠기삼을 말할 때 놓치고 있는 것. 우리는 흔히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한다. 모든 일의 성패는 운이 칠화를 차지하고 노력이 삼화를 차지하는 것이어서 결국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이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만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둘의 순서는 꼭 바꾸었으면 한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연투자자문 박성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운이 칠할이긴 한데 순서가 바뀌었으면 해요. 운칠기삼이 아니고 기삼운칠이라고 기삼을 앞에 놓는 거죠. 물론 기삼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실력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실력이 있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의 실패는 있을지라도 결국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성공할 수 있어요. 투자로 예를 들면 수십억 대의 부자는 노력만으로 충분한데 수백억, 수천억, 수조억 원대의 부자는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큰 부자가 되려면 운이 따라줘야 하는 것 같아요. 분명 시대가 주는 운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된다. 꾸준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실력을 먼저 갖추는 것이다. 그렇게 삼화를 채워야 나머지 7할의 운이 들어올 여지가 만들어진다. 5장. 복귀. 나를 충분히 돌아보고 있는가? 나는 운을 부르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평소 우리가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운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힘이 숨어 있다. 우리가 이 숨어있는 운을 알아차려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작은 것도 매일매일 반복되면 생각지도 못한 크기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입에 붙은 말 습관은 나중에 바꾸려고 해도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다. 그럼 지금부터 운이 들어오는 말 습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말이다. 내가 상대에게 준 긍정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음에도 내게 침을 뱉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웃음과 리액션,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긍정적인 말은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작고 약해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던 운이 시간이 지나 내게 정말 필요한 때가 되었을 때 매우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말이다.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내 공을 자랑하면 나에게 올 운이 반감된다. 가만히 있으면 모두 알아서 인정해줄 공인데 스스로 그 공을 과시함으로써 복을 걷어차는 경우가 많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내가 말 안 하면 사람들이 몰라줄 것 같지만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다. 세 번째는 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말이다. 이건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의에서 직원이 한 말을 사장이 귀담아 듣고 반영하면 그 직원의 자기 효능감과 회사 생활 만족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장님이 내 의견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그 직원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네 번째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태풍이 올 때는 태풍과 싸워 이겨야겠다고 맞서서는 안 된다. 소나무처럼 버티는 대신 풀처럼 눕는 지혜가 필요하다. 납작 엎드려서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 감정에 못 이겨 속에 없는 말을 겉으로 꺼낸다. 그러면 원래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말로 비롯된 더 큰 문제가 생겨서 결국 나 자신이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아마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좋은 말 습관과 나쁜 말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 둘을 구분해 자신의 말 습관을 더 좋게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의 운도 더 좋게 바뀌어 불시에 들이닥칠지 모를 어떤 불행을 막아줄 것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운도 노력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